6월 6일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6년 6월 6일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죠. 하지만 71년 전 6월 6일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대사가 친일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만당해야 했던 슬픈 역사의 변곡점이었죠. 광복회는 이날을 민족정의가 짓밟힌 날이라 규정했는데요.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 이후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들, 김원웅 광복회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복회장 맡으시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예. 저 얼마 전에 뉴욕에 또 광고판 행사를 하셨죠. 우리 독립운동을 그렇죠. 알리는 그런 행사였습니까? 예, 일본 올림픽을 앞두고 IOC가 우길기,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를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치기처럼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 중심지 뉴욕의 마나탄 한복판에서 삼보일배를 했죠. 예, 삼보일배도 하고 역시 우리 독립운동도 알리고. 예. 거기 제가 조금 도움드렸습니다. 예. 자, 광복 회장님께서는 뭐 독립유공자 후손이시기도 하고 정치권에 계셨기도 한데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예, 그렇죠.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기도 하고 또 뭐 순국 선열을 기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난 날도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인데 그게 이 반민특위가 습격해서 우리 경찰로부터 해체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죠. 반민족 행위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렇죠. 다 풀려나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봐야겠죠. 이게 배경에 대해서 일단 광복 회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배경은 우선 그날부터 설명을 드리면 6월 6일 날 친일 경찰들이 모여서 모의를 그자 며칠 동안 했겠죠. 해서 반민특위라고는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를 습격을 해서 사법부에 있는 요원들을 구타하고 총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체포해서 갖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갖고 있던 온갖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탈취해서 폐기 처분했어요. 친일 행위를 조사했던 자료들이겠죠. 그 자료들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내가 시킨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 군정 3년 동안에 메가더간 미 국무성에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곳곳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미국의 꼬붕이 잘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일본에 충성했듯이 우리에게도 충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그렇게 해서 일본 애들은 상의를 했어요. 메가더한 동경에 있으면서 했더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조선 사람을 잘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미국에서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기용을 하고도 하니까 사실 미 군정하에서 일어나는 대구 10월 항쟁 또 제주 4.3 항쟁 이런 항쟁들이 사실은 이 친일 반민족 세력을 비호하는 미 군정에 대한 그런 민초들이 저항이거든요. 그게 사실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탄압할 때 이유는 핑계는 다 빨갱이로 무는 거죠. 네, 그게 그동안에 해왔는데 근데 그것을 이승만에게 이어받은 거죠. 이승만이는 아시다시피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을 했는데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 진영 안에 독립운동 진영에 굉장히 탄핵을 당할 정도로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지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단재 신초 선생님이 이승만이는 이완영보다 더 큰 역적이다.
그 일제시대, 그러니까 해방되기 훨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예, 이승만은 그렇죠.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예. 바로 단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민족주의에 신뢰가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집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의 협조를 잘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내 친일파들을 자기 지지반을 만들겠다. 이게 이승만의 기본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반민특위 이런 습격 사건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 이 위원을 불러다가도 뭐 하지 마라, 조사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소를 습격하고 체포하고 자료를 불태우고 하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되었고 그렇죠. 그때 잡혀서 재판받던 사람들도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상에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반민족 행위자들을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친일파 청산이 그때 이제 물거품이 됐고 이제 현재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당시 그럼 경찰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뭐 노덕술, 이종형 이런 사람들도 다 친일 경찰 그렇죠. 출신이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뭐 10년, 20년 혹은 사형받고 이러면은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해방 후에 경찰을 구성했던 경찰들 한 70% 이상 80%가 친일 출신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됩니까? 그리고 상층부는 더 하고. 상식은 더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진 기준이 경력을 보잖아요. 독립군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느냐. 그게 기준이 이승만 정권 때 정찰이 조건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우리는 뭐 그런 지적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무철 강북회 원로회 의장 지금 102살이시네요. 그렇죠. 예. 이분도 지금까지 친일 기득권 세력들의 반민족적인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월 6일을 왜 현충일로 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예. 국방부나 보훈처에다가 왜 6월 6일이 왜 현충일이냐 자료를 발라 예. 못 줘요. 자기들이 자료가 없대.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8일 오면 해방된 날이고 3일절이면 독립운동 일어난 날이고 예. 뭐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근거가 없이 왜 6월 6일을 전에 아무 근거를 못 대요. 뭐 6월 25일이라든가 하면 예. 전쟁이 일어난 그렇죠. 날이니까는 그렇게 예. 생각하겠는데. 그리고 또 그 6월 6일을 지점으로 해서 6월달 한 달을 보훈이달로 정해놨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친일 세력들이 반민특위 습격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혀 근거 없이 하시는군요. 나를 정해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오늘 했습니다. 예. 광복회에서 이번 21대 국회에 친일 청산 관련 법안을 제정해 달라라고 요청하셨는데 친일 찬양 금지법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나치를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형사처벌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 자금을 받아서 서울대 교수였던 그 이영훈 전 교수가 예. 낙성대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가 연구한다고 이상한 책을 내고 예.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도 바로 일본 전범 기업 돈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주 그냥 극우적인 논리를 여기다 그대로 펴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위안부들이 뭐 돈을 받고 예, 일을 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응? 제가 보니까 종편 중에 일부가 그런 환호해. 사람들을 갖다 놓고 예. 심지어 어떤 종편에서는 얘기가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교는 이영훈 교수가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교수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면서 그걸 부추기고 예.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챙기고 하는 예.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 문제를 유럽에서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독일과 프랑스 문제가 아니다. 예. 이 문제는 인류 문명사를 흔드는 그런 반인류죄다. 예. 이 반인류죄는 시효도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응징을 해야 된다. 당시 일제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니까 근데 같은 시대에 나치와 같은 시대에 했던 그렇죠. 일제의 잔악행위를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 반인류죄를 은끝까지 증명하겠다는 문명사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 예,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런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일 사냥 금지법을 요청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인사들 예. 그 묘를 좀 빼내자. 그렇죠. 이런 법을 내겠다 얘기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백선엽 장군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 때 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현충원 안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 전에 일본군도 아니고 간도 특설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간도 특설부대는 독립군들 때려잡는 부대인데 거기 근무한 사람 어떻게 현충원에 넣을 수 있냐. 뭐 이런 논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이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자 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에는 간도 특설대를 만들었고 대장만 일본 사람이고 그 밑에는 전부 조선 사람으로 한 거예요. 조선인들로 구성된 네, 구성된 부대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혁혁한 전과를 거뒀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학살당하고 했는데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그 전투 보고서를 받잖아요. 예. 받으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선인을 독립군을 잡아서 아무리 고문을 해도 얘가 안 불어서 살갗을 빗기는 고문을 했다. 예. 그랬더니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디를 독립군을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거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거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조선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비하하는 그렇게 하는데 비하하는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군대가 간도특설 때인데 저는 우리가 윤봉길 의사 있잖아요. 예.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보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은 일본의 고위층이 있어요. 예. 육군 대신을 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예요. 예. 그 육군 대신은 관동군 사령관도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한 사람인데 이 백선엽 씨가 자기가 아마 제일 흠모하는 사람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였던 것 같아요. 창씨 개명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했어요. 저는 그런데 향군이나 이런 데서 뭐 심지어 제주도에 뭐 어떤 도지사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순신 같은 분이래. 예. 그러면 아니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아버지고 이순신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순신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복 회장님 말씀은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김백일 장군 같은 경우에도 가도 특설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현충원에 지금 있단 말이죠. 제가요, 금년 1월 2일 연초가 되면 광복 회원들이 현충원을 참배를 해요. 예. 참배를 하는데 갈 때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현충원 중에서 좀 명당이 있는가 봐요. 제일 명당 자리라고 하는 데가. 근데 거기를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 올라가 봤더니 저 밑에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어. 예. 한참 밑에. 예. 응? 그런데 거기 갔더니 장군 묘역이 있어요. 예. 근데 장군의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태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야수꾼이 신사에서 신이 되는 거다. 예. 이게 그런 사람이 한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도 육군 참모총장도 내고 또 장관도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군배에 다 있겠네요. 이응준이라는 분이 또 그 옆에 묻혀 있는데 예.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 천황폐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을 징병을 해 주셔서 또 한 분은 그 바로 옆에 묻혀 있어요. 예. 임충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천황폐하님 대화혼에 가슴이 벅찹니다. 대화혼이 뭔지 알잖아요. 예. 응? 일본 혼이잖아요.
천황폐하, 우리는 천황폐하를 이 뜻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천황폐하님께서 우리 간도 특수들을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닌 사람이요. 예, 그렇게 주장하고 예. 또 그 정말로 일본 군에 복무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안장돼 있다. 그것도 그 친일을 했던 가해자와 사람들은 피해자잖아요. 예, 예. 더 좋은 자리에 예. 독립운동가들은 안 좋은 자리에 있다. 예. 이건 우리 민족적인 문제가 아닌가. 예.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친일 찬양 금지법 또 국립묘지 개정안 이것 모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일 청산을 일한 것 같습니다.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친일 청산 꼭 이루어져야 한 이유 또 국민들도 함께 동행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 새로 가입된 독립돼서 새로 나간 나라가 한 100나라가 넘습니다. 예. 그 나라 중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식민지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망한 월남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각마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동지들이 살아계셔서 우리 집에 모여요. 그럼 예. 제가 이제 막걸리 신부름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뭐 담배 신부름도 하는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앞에서 들으면은 8.15가 되면은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대요. 이유가 단상에서 박수 받는 놈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고 예. 단하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독립군들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친일 미청산의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이거 없이는 국민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친일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웅 강북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열렸지만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미래통합당 의원은 참석하자마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고 의장 선출 표결에도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미래통합당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는데요. 원구성 문제 어떻게 합의점이 모색될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대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보이콧은 예. 아니고 일단 참석했다가 퇴장한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뭐 항의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여당과 최대한 협조할 부분들을 협조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회를 열겠다는 다짐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그런 바램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만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국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이 반쪽짜리 개헌한 거는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고 또 실제로 1976년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항의도 좀 하고 또 뭐 네. 여론도 좀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본회의는 열어졌고 국회의장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어제부터 협상은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된과 동시에 입법부에 수장이 되면서
물론 정당의 몫으로 국회의장이 됐습니다만 그 국회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정당 측에 내려놓고 여야 공이 국회를 잘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박병석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 국회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한 자리, 두 자리 가져가는 게 목은 맵니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난 기간 수십여회 국회 개원도 하지 않고 싸웠는가라고 하는 이 목소리들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지난 기간 국회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져갔던 전례들을 비춰봤을 때 이 부분 속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이 핵심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아닌가 싶은데요. 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체계작구에 대한 심사 권한들이 갖고 있기도 하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더 견제할 수 있는 견제권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당이 힘의 논리로 만약에 여러 법안들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조차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듯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의 목소리 내어주는 게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맞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산 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게 되면 이게 그대로 원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은 터라 어느 정도 여권 입장에서도 야당에게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대위원님 수학이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 법사위가 그런데 좀 월권을 하는 거 아니냐, 상원 노릇한다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비판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계 작구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벤트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정들이 충분히 예.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제 폐지하는 논의들이 늘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항상 이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권한을 내려놓기가 또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기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맥없이 여권의 힘 있는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 없었던 야당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는 예. 체계작구 심사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내려놓고 협의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힘의 논리로 21대 국회를 더 강행을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깊이 있는 논의들이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어떤 수단이다, 야당으로서는. 그렇다면 예. 법사위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야당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야당에게 권한을 좀 내어주기를 충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대 국회에서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요구하면서 예. 해왔던 과거의 사례들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내 이야기 좀 여쭤보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렸는데 네. 지금까지 조금 다른 비대위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젊은 분들로 꾸려져서 예. 그 20대 미래통합당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상한 상황이어서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저희 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면목이 없을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권에서의 참패, 또 30대, 40대 젊은 청년의 민심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가 하는 문제, 또 지역별로는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얻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익숙했던 관행들과 과감하게 좀 이런 부분들을 벗어던지고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변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라면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고 예. 또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를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전통적 이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좀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돼요. 일단 한 가지 오해는 조금 풀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끄집어냈던 건 그동안 우리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많이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정쟁, 정당에 대한 경쟁 이런 방식이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해결하고 풀어야 될 민생의 문제에 소홀했고 또 우리 국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핵심 의제들을 끌어내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면 무릇 거대 여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 조금 더 치중하기 마련인데 예. 이런 과거의 야당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알겠습니다. 예. 정말 국민을 위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